퇴직연금 운용하실 때 안전하게 굴려야지 뭐 이런 생각에 그냥 정기예금만 쭉 담아두고 계셨나요? 혹시 그러면 더 좋은 선택지를 놓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법, 이 내용인데요. 보니까 그냥 은행 예금 말고도 안전하면서 수익률은 조금 더 욕심내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방법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키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위 원리금 보장 상품 이 세 개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볼까 합니다. 그냥 은행 정기예금 이 익숙한 길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요. 어떤 다른 길들이 있는지, 또 각 길의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떤 나침반을 들고 가야 할지 그 전략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구석구석 훑어서 원리금 보장 상품들의 지용도를 명확하게 그려보고 또 당신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료 속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팁들 잘 찾아내서 당신의 퇴직연금 수익률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그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본격적인 상품 탐험 전에요. 이 금융상품들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룰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 뭐 이름 그대로 약속한 만기가 딱 되면 원금이랑 정해진 이자를 돌려받는 가장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유형이죠. 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약속된 수익을 받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최우선인 분들께 적합하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배당 상품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펀드나 주식형 ETF 같은 것들이 여기 속합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고 당연히 원금 손실 위험도 있지만 반대로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품군이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개념이겠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조화 상품입니다. ELS나 ELB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인데요.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지수가 특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약속된 수익을 준다.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앞선 두 유형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원금은 보장되면서 구조화된 수익 조건을 갖는 ELB, 이게 인기가 좀 있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은 피하면서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이죠. 아, 설명 감사합니다. 명쾌하네요. 그럼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원리금 보장 상품. 여기에 현미경을 딱 들이대 보겠습니다. 보통 원리금 보장하면 그냥 은행 정기예금 이렇게 딱 등식을 세우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은행 말고 다른 금융권에도 숨겨진 대안들이 꽤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은행 것만 봐도요.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말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있죠. 물론 이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내에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보험사 상품으로는 약정된 이율을 만개까지 보증해주는 이율보증형 보험, GIC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특히 자산 운용에 좀 더 집중하는 중소형 보험사들의 GIC가 좀 공격적인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중소형 보험사 GIC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도 원리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에 확정된 이자량 원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IP나 아까 잠깐 언급했던 원금 보장형 ELB가 대표적입니다. ELB는 기초자산, 예를 들면 주가지수 같은 것의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만기 시 원금은 보장되는 구조라서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다만 RP는 때때로 증권사나 판매 물량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단순히 주거래은행 창고만 볼 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까지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같은 안전자산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을 가능성이 확 커진다는 거네요.
특히 말씀하신 중소형 보험사 GIC나 ELB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료에서 정말 이런 방법도 있었네 싶었던 좀 더 흥미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소개되더라고요. 바로 만기 매칭형 채권입니다. 네, 만기 매칭형 채권이요. 채권이라고 하면 보통 만기 전에 가격이 오르내리니까 이건 실적 배당 상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채권을 마치 원리금 보장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좀 헷갈리는데요. 아,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채권은 분명히 만기 전에는 시장 금리가 변하거나 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변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팔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익을 볼 수도 있죠. 하지만 핵심은 만기까지 보유하는 겁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쭉 가지고 있으면 발행할 때 약속했던 원금하고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돌려받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하고 똑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기 매칭이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투자 목표 시점하고 채권의 만기를 딱 일치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쓸 자금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기가 딱 2년 남은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만기까지 그냥 꼭 들고 있으면 중간에 가격이 좀 출렁거려도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고 결국엔 약속된 돈을 받는다 이런 거군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직접 우량 채권을 골라서 만기까지 관리하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려면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 채권을 직접 매수하는 겁니다. 증권사 HTS나 MTS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데요. 자료에서는 잔존 만기가 한 1년에서 3년 정도, 너무 길지 않고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보통 BBB 플러스 이상, 그리고 현재 시점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좀 매력적인 이표, 즉 쿠폰을 주는 채권을 골라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물론 어떤 채권을 고를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분석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나온 것이 둘째, 훨씬 간편한 방법인데요.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ETF 이름 자체에 코덱스 2512 국고채 또는 타이거 27-04 회사채 AA- 이런 식으로 만기 연도하고 월이 딱 명시되어 있어서 고르기가 아주 쉽습니다. 25-12면 2025년 12월이 만기다 이런 뜻이죠. 마치 만기가 정해진 채권 바구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채권 바구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 만기 매칭형 ETF는 여러 개의 채권을 담고 있어서 개별 채권의 부도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약속된 만기가 되면 ETF 자체가 상장 폐지, 즉 청산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그동안의 이자랑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연 3%대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기대하면서 만기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하니까 안정성은 지키면서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코덱스 2712 회사채 AA 이상 액티브나 타이거 27-04 회사채 A 플러스 이상 액티브 같은 구체적인 상품 예시도 언급되어 있네요. 와, 이건 진짜 유레카 싶은데요. 복잡하게 개별 채권 분석할 필요 없이 ETF 하나로 여러 우량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 정기예금처럼 딱 정해진 만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퇴직연금 운영의 편의성이랑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스마트한 방법 같습니다. 저도 당장 찾아봐야겠는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 예금 외에도 저축은행 예금, GIC, ELB, 심지어 만기 맞춤형 채권 ETF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자료에서는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금리가 천차만별이니까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앞서 살펴본 상품 유형별로 기본적인 금리 레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예금이 시중은행보다 높고 중소형 보험사 GIC가 대형사 GIC보다 또 ELB가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반면에 RP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가 많고요. 다음으로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종류의 GIC라도 A보험사하고 B보험사의 금리가 다르고 같은 ELB라도 C증권사랑 D증권사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 아니 손품 파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요즘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나 각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 같은 데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교? 네, 그건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시기에 따른 금리 차이입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매년 12월에 원리금 보장 상품들의 금리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12월이요? 연말 보너스 같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 하필 그때 금리가 좋아지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맞물리는 연말 특수 같은 현상입니다. 첫 때는 과거에 1년 만기로 가입했던 원리금 보장 상품들 만기가 12월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금들을 다시 유치하려고 경쟁에 붙습니다. 둘째, 기업들이 신규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말에 몰아서 납입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셋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말 실적 목표 달성이나 다음해 자금 운용 계획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여서라도 퇴직연금 자금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이나 연말 희망퇴직으로 인해서 기존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옮기는 물량도 이 시기에 늘어나죠. 이런 수요와 공급, 경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12월에 상대적으로 꿀 같은 금리의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하, 마치 연말 쇼핑 시즌처럼 금융상품 시장에도 12월 대목이 있는 거군요.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인데요. 단순히 만기가 돌아왔을 때만 수동적으로 상품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금리 동향을 살피되 특히 12월에는 레이더를 바짝 세우고 적극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현재 가입한 상품 만기가 남았더라도 중도 해지했을 때 받는 이유라고 12월에 새로 나오는 상품 금리를 비교해서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어요. 물론 중도 해지 페널티는 정확히 계상해 봐야겠죠. 네, 그건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당신이 퇴직연금을 더 스마트하게 굴리기 위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 이걸 좀 정리해 볼까요? 자료에서 4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회사가 정해준 금융기관 안에서만 상품을 골라야 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은행 예금만 있는 곳보다는 저축은행 예금, GIC, ELB, 만기 매칭형 ETF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나중에 더 좋은 금리를 찾을 기회가 많아지겠죠. IRP 계좌는 본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유롭지만 DC형 가입자라면 회사가 어떤 금융기관과 계약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만기 관리에 신경 써라는 점입니다. 이거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정기예금이나 GIC 같은 상품들 중 일부, 특히 디폴트 옵션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은 만기가 되었을 때 자동으로 비슷한 상품에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자 없는 현금성 자산으로 계좌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 몇 달씩 이렇게 방치되면 수익률 측면에서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만기일을 달력이나 알림 앱에 꼭 표시해두고 만기 시점에 맞춰서 어떤 상품으로 재투자할지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만기 알림 문자 받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며칠 뒤에 부랴부랴 처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현금으로 놀고 있었다니.
자료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전략은 예금자 보호와 수익률 사이에서 현명한 줄다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 예금이나 GRC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잖아요. 네. 하지만 ELB나 만기 매칭형 채권 또는 ETF는 이러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런데 자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기관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상품을 선정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제공되는 금리 수준,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더 우선적인 기준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권장합니다. 그 점은 솔깃한데 사실 퇴직연금은 정말 노후의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잖아요. 예금자 보호 안 됨 이 딱지가 붙으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게 사실인데 자료에서는 이 리스크를 그냥 금융기관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 뭐 이 정도로만 보는 건가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전장치나 판단 기준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ELB는 발행하는 증권사의 신용도,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그 안에 편입된 채권들의 평균 신용 등급, 예를 들어 AA- 이상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예금자 보호라는 절대적인 안전장치 대신에 발행기관이나 편입자산의 신용도라는 상대적인 안전성을 보고 판단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투자자 본인의 위험감수 성향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는 단 0.1%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용납 못한다 싶으면 예금자 보호 상품 위주로 가시는 거고, 신용도가 우량하다면 약간의 추가 수익을 위해서 예금자 보호는 포기할 수 있다 싶으면 ELB나 채권 ETF까지 고려해보는 시기죠. 그리고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그런 실질적인 구매력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력 하락 위험. 그것도 리스크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정기적으로 금리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시장 금리는 계속 변합니다. 어제 최고였던 상품이 오늘은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적어도 분기별 혹은 반기별이라도 시간을 내서 현재 내가 가입 가능한 상품들의 금리를 확인하고 더 나은 조건의 상품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중도해지 이율 비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연금 포털이나 금융사 앱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다양한 선택지를 가진 금융기관을 고르고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람 설정을 생활화하고 예금자 보호 여부와 수익률 사이에서 나만의 기준점을 찾아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시장금리 변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해서 그냥 묻어두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점, 이게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들에 투자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의사항이나 함정 같은 것은 없을까요?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즉 자산관리기관하고 동일한 금융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은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증권 IRP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삼성생명의 GIC, 삼성카드의 RP는 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 RP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계열사 간 상품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상품 선택하실 때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 규제가 있군요. 네. 둘째, ELB 같은 상품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최소 모집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발행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청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발행 취소. 황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한 복리 상품의 수익률 계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고에 크게 표시된 연 X%, 이 표명금리하고 실제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으로요. 이게 가입기간이나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이자를 중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시거나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실제 연환산 수익률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숫자 차이 같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를 깊이 파고들면서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 상품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롭고 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과 적극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은행예금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GIC, ELB, 그리고 특히 편리한 만기 매칭형 채권 ETF 같은 대안들을 탐색하고 또 금융기관별, 시기별, 특히 12월 그 금리 차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비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당장은 연 0.5%포인트, 1%포인트 금리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20년, 30년, 어쩌면 그 이상을 내다보는 초장기 투자잖아요.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그 작은 금리 차이가 당신의 노후 자산 규모를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까지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지킬 수 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현명하게 움직이면 안전하면서도 분명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투자 옵션조차 계속 진화하고 때로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정기예금 하나만 알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당신을 위한 은퇴 준비 과정에서 안전함 혹은 리스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쩌면 낮은 수익률에 계속 머무르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뒤처지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는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원리금 보장 상품 투자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능동적인 관리자가 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깊이 있게 탐구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